두 번째 Q&A입니다. Q&A는요,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내용, 그리고 또 엄격한 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 영업금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싸우면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반주로 특히 추운 날씨에 한 잔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마저 못 팔게 하면 자, 전남 순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낮술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술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 자영업자들 측면에서는 또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순천에 있는 이 농민들 또는 다른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거기 원래 처음에 이 허석 순천시장이 이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는 조례동에 이제 유흥업소들이 모두 있는데, 그 소주방 이렇게 수백 개 이제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데. 유흥업소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래 이제 거기에서 신고가 많이 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낮부터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낮술 금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일부터 2일, 3일 이게 연휴였지 않습니까? 이때만 무려 15명이 순천시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가 지난 1년 내내 지금까지 202명이 나왔는데 최근 3일 사이에 15명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천시가 상당히 놀래가지고 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낮술 금지령을 2주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윗장 아랫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그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 한 잔씩 그냥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같이 이제 단속이 되게 되니까 이건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저기 상인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매출액에 무려 한 50%까지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에 따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인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허석 순천시장이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2단계로 격상했을 때 매우 잘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도권에서도 좀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새벽 5시부터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도권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영업 금지 조치를 강요당하고, 그리고 또 방역 지침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준수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 정작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 지도층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회식이라고 그러죠. 테이블을 조각조각 쪼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회식을 해서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운하 의원이 6인 회식 쪼개기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인천 연수구청장도 10인 쪼개기 회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요즘 회식하거나 누구 만나는 일도 없거든요. 다들 회식이고 뭐고 다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의 다른 것도 아니고 월급이 아니라 그 직접 생계의 매출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경제적인 수입 자체가 줄어들면서까지 희생을 하고 그걸 같이 정부의 시책에 이제 많이 동조를 하고 같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연수구청의 구청장님 이게 10명이 물론 서로 나눠서 떨어져서 앉았으니까 그 방역의 기준, 수칙을 안 지킨 건 아니다. 물론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앉으면 한 칸씩 떨어져 앉으면 지금 앉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오늘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 떨어져서 앉아서는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앉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데 네. 적어도 사회 지도층이 지금 현재 이렇게 1000명 안팎씩 계속적으로 코로나 그렇죠. 환자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네. 정부 시책을 홍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겼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은 예. 뭐 약속하고 쪼개기 회식 안 하시죠? 요새 일체 없습니다. 네. 제가 오죽했으면 살이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알코올 칼로리가 안 들어가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요. 같이 좀 동참을 해야지. 아니, 먼저 그거를 이렇게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판에 회식을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자, 이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이 금지가 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죠. 그리고 또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이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명 운동 유튜버로 유명한 심으뜸 씨라는 분도요. 영상으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가족 사업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장을 총 7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임관리비로만 약 1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또한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일 알바를 뛰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납득이 갈 만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달라서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고 또 요가 학원 같은 경우도요. 요가는 원칙적으로는 집합 금지 대상인데 또 요가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9인 이하 학원으로 분류가 돼서 또 영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마다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정부와 국회의 좀 실효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좀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부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세요? 예, 왜냐면요.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 1000명 안팎씩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도 배나 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직접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월세하고 이제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증금이 보통 월세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줄어서 거의 월세를 못 내가지고 1년 동안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더 이상 쫓겨나게 네.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협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 근데 정부는 정부 상황대로 지금 오히려 코로나는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이 확산된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거냐면 권투 레슬링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은 허용해주고 거기 못 들어간 업종 킥복싱 특공무술은 허용이 안 된다. 이거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 종이상에 나와 있는 서류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체육 도장업 7개 종목에 포함되면은 영업을 허용해도 되고 체육 같은 무술인데도요. 특공 무술은 이 체육 도장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금지되고 예. 또 합기도는 포함되면은 또 즉 권투나 레슬링 등 합기도는 포함됐기 때문에 열어도 되고 아니 저 합기도랑 특공 무술이랑 비슷해요. 당연하죠. 네. 사실은 운동은 이 운동할 때마다 호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소속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냥 추정이지만 네. 여러 요로를 통해서 하소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런데 저는 진짜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전 국민이 한 보름 정도
완전히 사유격리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이걸 낮춘 다음에 다시 네. 풀어주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요. 뭐 지금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집합 금지를 하고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제한의 기준이 과학적이고 형평적인 부분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수본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총리도 인정한 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헌법소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방역 기준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총리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권투는 허용이 되는데 또 킥복싱은 허용이 안 된다. 이건 그렇죠.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업종이냐 이걸 보지 말고 네. 실질을 좀 보고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일손이 지금도 바쁘지만 좀 더 바빠져야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정부 입장에 참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현장에서 먹고 사는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힘든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시기가 대다수가 힘든 시기니까 네. 최소한의 인원이 시간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킥복싱장도 가령 뭐 5편 기준으로 해서 한 명씩 이렇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예. 이렇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 네. 크게 좀 반발은 좀 현장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이 방역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그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태권도는 되는데 합기도는 이 특공무술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은 좀 아닌 게 아니냐.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 종이상의 서류상의 기준이 아니고 좀 합당할 만한 이해할 만한 기준을 좀 세워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